65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내 눈앞에 사위와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던 장면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이름은 박경숙입니다. 올해 65세로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40년간 작은 기사식당을 운영했었죠. 슬하에는 아들 지훈이와 딸 미경이가 있고 며느리 혜진이, 사위 상우와 함께 우리 집 위아래층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8살, 6살 손주 2명도 할머니인 저를 무척 따랐고요.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대가족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을 해드릴게요. 혜진이는 결혼 3년 차였지만 여전히 신혼의 다정함이 남아있던 며느리였었죠. 165cm 키에 단정한 얼굴, 은행원 출신답게 깔끔한 성격에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저를 진심으로 모시려 했었거든요. 장모님, 제 차로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항상 먼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묻곤 했던 상우 역시 착한 사위였습니다. 178cm의 건장한 체격에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우리 미경이를 잘 보살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 집 2층 거실 모서리에 숨어서 며느리 혜진이와 사위 상우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모르시지.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사위 상우의 대답에 내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사위와 우리 며느리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벽시계는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평소 같으면 혈압약을 먹을 시간이건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계좌로 넣어뒀으니까 확인해봐, 혜진아. 상우가 뭔가를 혜진에게 건네주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언가를 적은 듯한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징조는 2달 전 지훈이가 출장 간 주말이었어요. 혜진이가 저에게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라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 마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우와 혜진이가 함께 쇼핑카트를 밀며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라고 부르려다 멈췄어요. 둘이 계산대에서 각자 따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친정에 간다면서 왜 동네에 있었을까요? 2번째 징조는 1달 전이었어요. 1달 전 미경이가 아이들과 시부모 댁에 간 평일 오후였어요. 1층에 혼자 있는데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와 남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혜진아라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고요. 이상해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혜진이 방불이 켜진 듯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3번째 징조는 2주 전 오랜만에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3년 전 가게를 정리할 때 받은 권리금 3억 원. 그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김혜진 명의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는 그날 밤 퇴근한 지훈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혜진이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는 거니? 무슨 용돈이요? 아니, 내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이 혜진이 계좌로 나가고 있어.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제가 어머니 통장 카드 빌려서 가끔 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카드를 빌려준 적은 없었거든요. 네 번째 징조는 일주일 전 빨래하다가 혜진이 청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부영호텔 스탠다드룸 2인 1박에 13만 8천 원. 이용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그날 지훈이는 회사에 있었고 혜진이는 친구 만난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혜진이는 호텔에서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게 된 거네요. 이번 달 것도 함께 챙겨뒀어. 고마워, 오빠.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혜진이가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마 돈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라니 며느리가 사위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제 몸은 몹시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지훈이는 또 출장 간대? 응. 부산으로 3일 간다고 했어. 그럼 그때 우리 계획대로 만나는 거다. 조용히 해. 혹시나 누가 들을 수도 있잖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지금쯤 약국에서 혈압약 받고 계실 거야. 매주 수요일 3시 30분은 정확하시거든. 상우가 제 생활 패턴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다음 주엔 그 호텔로 다시 갈까? 거기 너무 자주 가면 눈에 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니야. 그래도 거기가 좋아. 직원들도 이제 우리 얼굴 아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자주 갔으면 직원들이 얼굴을 안단 말인가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둘은 불륜 관계라는 걸. 배신당한 생각에 눈물이 흐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65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서로 만나고 있었다니. 지훈이와 미경이는 이 둘의 불륜 사실을 알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8살, 6살 손주들은 무슨 죄야? 그리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까지 이들의 불륜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지훈이랑 미경 언니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당연히 모르지. 둘 다 워낙 순진해서 꿈에라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상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특히 지훈이는 나를 형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믿고 있어. 그건 나도 그래. 미경 언니는 나를 친동생처럼 대하고 있어. 둘의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어요. 이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의 대화가 결국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만 하는 거야? 일단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낼 때까지는 얼마나 더 남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반년이면 다 뺄 수가 있어. 상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그때 되면 생각해보자. 어차피 이 집은 우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내 집이 언제 이들 명의가 되었다는 거지?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다. 6개월 전 아들 지훈이가 가져온 서류 뭉치들.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 집 명의를 잠시 바꿔두려고 해요. 여기에 사인만 해주세요.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었다. 믿을 만한 아들이 가져온 서류였으니까. 설마 그때 그 서류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 나는 내 집을, 내 재산을 스스로 넘겨준 건가? 어머니 약 타러 가신 사이에 얘기하자면 상우 목소리가 진지해진다.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 어머니가 요즘 자꾸 통장 확인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도 은행에서 거래 내역 뽑아가셨다더라고. 그거 확실해? 그래, 내가 아는 은행 직원이 알려줬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다 처리해뒀잖아.
법적으로라니? 뭘 법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혜진이가 고마워한다는 건 뭘까? 뭘, 우리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지. 같은 처지라니? 처음에 오빠가 지훈이 외도 증거 보여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뭐? 지훈이가 외도를? 미경 언니의 도박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불행한 며느리 사위였었네. 미경이가 도박을 한다고? 내가 알고 있던 내 자식들과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지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증거 사진을 보고 나서야 확신했지. 그 여자와 호텔 들어가는 거. 지훈이가 외도를 했다고. 우리 지훈이가 미경 언니의 도박빚도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1억 원이나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인 거지. 맞아.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야, 피해자. 이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지훈이가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고? 미경이가 정말 도박을 한다고? 아니면 이 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내 자식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훈이가 외도한다는 거 정말 확실한 거지? 내가 직접 미행해서 확인했어.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강남에 있는 그 여자 집에 가더라고. 매주 화요일. 지훈이는 매주 화요일 야근한다고 했었는데 사진도 있는데 다시 보여줄까? 아니야. 지난번에 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정말 사진이 있다는 건가? 그럼 지훈이가 정말로? 미경 언니의 도박은 어떻게 알게 됐어? 아, 그건 우연히 미경이 핸드폰에서 대출 승인 문자를 보게 됐는데 금액이 말도 안 됐어. 얼마나 되었는데? 5천만 원 훨씬 넘게. 다 도박빚 때문이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들이 이런 일들을. 그럼 지금 이 둘이 벌이고 있는 불륜이란 게 정말 정당방위란 건가? 내 자식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며느리와 사위가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가? 지훈이와 미경의 일이 사실이라 해도 며느리와 사위의 불륜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내 돈을 몰래 가져갔던 것도.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 어머니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맞아. 어머니 나이에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 둘이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 그래도 언젠가는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증거를 모으고. 증거를 더 모은다고? 잠깐, 뭔가 이상한데. 지훈이가 매주 화요일 외도한다고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는 지훈이가 집에 있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그리고 미경이 도박빚. 미경이는 돈 관리를 워낙 철저히 하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아, 지금은 폰에 없어. 집에 있는 USB에 저장해뒀거든. USB에 저장? 왜 핸드폰에는 사진이 없다는 거지? 미경 언니 대출 승인 문자도 다시 확인해 봤어? 아니, 그건 미경이가 폰 비밀번호 바꿔서 못 봐.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실제 증거는 없고 둘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네. 오빠, 그런데 지훈이 외도 상대가 누구였어? 아, 그건 회사 후배였던 것 같아. 이름은 어떻게 돼?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어. 외도 상대를 모른다. 미행까지 했다면서. 그럼 그 여자 집 주소라도 알아? 강남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주소는 기억이 나질 않아. 점점 상우의 대답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들이 내 자식들을 모함하고 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벽 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혜진 숙모. 뒤를 돌아보니 8살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걸까요? 민준아, 학교는 끝났어? 상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혜진 숙모랑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가 간식 줄게.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세진이와 상우는 매우 당황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민준아, 어디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렸었는데. 미경이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이는 거실로 들어오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엄마, 아빠랑 혜진 숙모가. 민준아, 상우가 다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혜진 숙모랑 호텔 간다고 했어. 그리고 할머니 돈도 몰래. 당혹감에 미경이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지훈이까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뭐야? 다들 분위기가 왜 이래? 지훈이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훈아, 미경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 혜진이랑 내 남편 상우가.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미경아, 이리 와서 앉아라. 제 목소리가 거실을 차갑게 울렸어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호텔에서 둘이 만난 것도 모두 사실이야. 혜진이와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년 넘게 이 둘이 우리 모르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어. 미경이가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상우야, 정말이야? 정말 혜진이랑. 미경아, 그게 대답해. 정말이야?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답이 되었어요. 지훈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혜진이를 바라봤어요. 혜진아, 우리가 너한테 뭔가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있어? 지훈아,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8살 민준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이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가족 역사상 가장 길고도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지훈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미경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돈 문제와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우를 만났습니다. 내 통장에서 빼간 7,200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어?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투자한 돈이 묶여 있어서요. 투자라니?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거야? 부동산이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절반이라도 당장 갚아. 결국 절반인 3,6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집의 등기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내 명의를 바꿨다고? 그럼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 그게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든 말든 상관없어. 일주일 안에 원래대로 돌려놔. 결국 상우는 일주일 내에 집의 등기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와 혜진이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미경이와 상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혼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했어요. 지훈이는
혜진이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혜진이한테 부족한 남편이었을까요?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미경이는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할머니, 아빠가 나쁜 짓 했다면서. 친구가 그러던데. 학교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의 일들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지훈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답니다. 미경이는 그날 이후 더 강해지려 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단단해졌어요. 엄마, 이제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손주들은 아직도 가끔씩 물어봐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족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의심만 하며 살 수도 없다는 것. 둘째, 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 셋째,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넷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변호사도 만나고 상담도 받고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적 조언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으세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65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시청하신 오늘 하루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현실적인 조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눌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